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워 자산관리 유튜브 채널 파워 MPL & STO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파워 자산관리 이사 서만석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부동산 카페에서 한 10여 년 동안 경매, 특수관리, 전자수송 이런 강의를 했고요. 이제 파워 자산관리에서 우리 오 교수님과 이제 같이 일하게 된 지 지금 횟수로 5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MPL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 아카데미 원장 오수근입니다. 저는 그 MPL 강의를 지금 주로 했고, 처음에 의사, 법무사, 그리고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MPL 강의를 했었습니다. 책도, MPL 책도 9권을 냈습니다. MPL 랭킹업 대입변제 투자법을 썼고, 최근에는 신탁부동산 MPL 실전투자비법을 저술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으로는 그 MPL 대입변제 투자법을 만들었고, 그 GPL 투자법, GPL 유동화 순환투자법을 만들었고, 30년 이상 채권 관리, 그리고 MPL 소송 1000건 이상을 소송대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좀 대법원까지 가서 유의미한 그런 MPL 관련 판례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신탁 MPL 책을 출간하셨네요. 예. 추후 이제 신탁 MPL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MPL 전문가들이 모여서 파워 자산관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워 자산관리가 어떤 회사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파워 자산관리는 MPL에 대한 종합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4개의 회사를 또 거느리고 있는데요. MPL 매입 출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니치 대부금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9인 이하로 펀드 투자가 가능한 STO, 파워 STO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MPL을 모두 모아놓은 MPL 거래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MPL들은 보면은 유동화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자기 홈페이지에서만 이렇게 공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금융권까지도 끌어모아서 그 MPL 거래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쪽으로는 MPL 강의 또는 경공매 강의 이런 쪽으로 파워 아카데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인터넷 언론사인 더데일리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MPL 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를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PL 칼럼을 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파워 자산관리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덧붙이면 그 파워 MPL 거래소는 글쎄요, 대한민국 최고의 MPL 정보, 기존의 경매 정보지에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보기 편하고, 또 거기에 이제 배당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보지에도 없는 새마을금고 섹션, 또 산림조합 섹션 해서 제2금융권 그 MPL이 잘 정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아까 교수님 출간한 신탁 MPL과 관련된 섹션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데일리 이코노미에는 이제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좀 칼럼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MPL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언론 기사를 보시면 가장 많이 이제 이 경제 관련해서, 특히 이 부동산 섹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PF 부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부실 채권 관련 기사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중에 그만큼 이제 MPL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만큼 NPL을 매입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실채권, NPL, 과연 이 정의가 뭐냐? 예.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NPL이라는 것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이후에 대출 이자를 뭐 3개월 이상 연체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연체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담보 그 NPL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담보부 NPL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것은 담보부 NPL을 말합니다. 여기 NPL은 우리 자산가전성 뭐 분류상 고정이라고 하는데 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그 회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담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담보대출 채권을 갖다가 NPL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PL은 금융기관에서 1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500억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량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AMC가 이제 매입을 하고 매입한 후에 거기에서는 자기들 특수목적법인인 유동화회사에다가 그걸 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산관리회사가 그것을 채권 출심업체에다가 유임을 해서 그걸 회수해서 나중에 다 그 회수가 되면은 이걸 청산하고 종결하는. 그래서 이때 유동화회사를 SPC라고 하고 자산관리회사를 AMC 그리고 채권 그 출심하는 그 출심원을 갖다가 AM, 어셋 매니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SPC, 뭐 AMC, 이따가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이제 법률을 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NPL은 근저당권이 걸려 있고, 예.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권 그것도 그리고 연체된 대출채권. 예. 그리고 이제 그 금융기관의 여신 분류 표상으로는 이제 고정이야 여신인데 그 중에 투자 대상은 주로 이제 고정에 해당되는 네. 그 대출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이제 근저당권 하면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할 때 우선 변제권. 네. 그리고 지금 투자 대상은 1순위 근저당권이니까 네.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게 돼서 네. 위험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예, 이 우리가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그걸 갖다 우리가 매입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으로 회수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순위 근저당권에 예상 배당액 수준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일정 어느 정도 할인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부실채권이라고 하지만은 연체 담보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NPL은 1순위 이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뭐 용어로는 이제 부실하지만 절대 부실한 투자 상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과연 그럼 근저당권은 뭐 항상 뭐 자기 채권액을 전부 다 배당을 받을 거냐? 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임금 채권이나 네. 또 뭐 조세 채권, 또 임차 보증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예. 요거를 이제 매입 단계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될 건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NPL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경매 서류를 열람해야 됩니다.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NPL을 매입하는 그 시점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매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이 1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 배당받는 법정 기일이 빠른 세금이라든가 뭐 당해세라든가 그리고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이런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앞서는 또 우선 특권 이런 것들이 임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면은 우선 변제권들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낙찰가에서 이만큼 빼고 그리고 나서 1순위 근저당권이 이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MPL을 갖다 매입하거나 대입엔진을 해서 취득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예상 그 낙찰가를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선순위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1순위 근저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을 보고 이걸 뭐 MPL을 매입하는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매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이제 용어들, 그렇습니다. 네, 배당 요구 종기, 뭐 당해세, 뭐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어쨌든 요 MPL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매의 기본 지식, 네. 특히 이제 권리 배당 분석 뭐 기초 정도는 철저하게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들어가서 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MPL 투자할 때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무슨 유암코, 네. 무슨 하나 FNI,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정보지에 보면 뭐 몇 12차 뭐 유동화 전문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금융권들은 대부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권을 이제 유동화 시켜가지고 예, 예. 이거를 이제 대부업체나 이렇게 이제 뭐 주요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데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MPL 1금융권 MPL의 뭐 매각, 유통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뭐 SPC나 뭐 AMC나 뭐 ABS나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금융권은 그 MPL이 발생하면은 500억 단위로 해서 그 매각을 하는데 그 여기서 지금 메이저로 MPL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인데 AMC라고 해서 우리 시중에 이제 5대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유암코입니다. 연합자산관리회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유동화에서 자기 자회사인 SPC인 유동화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MPL을 담아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채권 관리하고 또 채권 추심을 유임해서 회수하고 이렇게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SPC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각 단위가 몇백억, 뭐 몇천억, 예. 이제 규모가 크니까, 예. 그리고 그걸 일정 기간 안에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 이제 법적인 형식으로 예. SPC, 뭐 예. 특수 목적법인, 예. 그게 이제 MPL에서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PC가 이제 법적인 주체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AMC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AMC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유암코, 뭐 하나 FNI 뭐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우리가 MPL 이제 매입 협상을 하거나 그 상대방들은 그 AMC의 이제 자산 관리자들, 보통 AM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AMC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금 현재 5대 AMC가 있습니다. 5대 그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대신 FNI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암코 연합자산관리회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 FNI 그리고 키움 FNI 우리금융 FNI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유암코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어떤 금융그룹에 속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FNI나 또 뭐 우리금융 FNI 이런 것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은행에 그 MPL을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었습니다. 물론 외부에도 입찰을 참모해서 MPL을 매입하지만은 그렇게 돼 있고 뭐 유암코 것이냐 아니냐 이거 MPL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유동화회사 앞에다가 U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UW면은 유암코 우리은행 뭐 몇 차 유동화회사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가져오는 그 유암코의 MPL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뭐 UI면은 기업은행에서 가져온 그 MPL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관리회사가 그 MPL을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입찰은 거기 참석하지만은 자기들 낙찰을 받으면은 그걸 매수인 지위를 그 자기들 자회사인 그 SPC인 유동화회사에 넘깁니다. 그리고 유동화회사 담고 나서 다시 또 그 채권 추심회사에다가 유임을 하고 그 관리만 자산관리회사에서 이제 그 모회사인 데서 하고 이제 회수되고 하면은 그 SPC는 종결하고 이제 해산 청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암코가 그 NPL 시장의 뭐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5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1금융권 NPL의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파트너는 이제 요 5대 메이저 회사들이 되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법적인 주체는 이제 SPC 그리고 등기부에 이제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주체도 이제 SPC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뭐 UI 뭐 땡땡 몇 차 유동화 전문회사 뭐 이렇게 또 뭐 UW 뭐 몇 차 유동화 전문회사 요런 이제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등기부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